안녕하세요. 부동산 톡톡 리치맘 천사입니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청약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외되어 있는 젊은 층을 주축으로 하여 오피스텔과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요. 날이 갈수록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 높은 인기의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서 만든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젊은 층을 타겟으로 나온 주택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주택입니다.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며 민연주택이 아닌 국민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공용 면적이 아닌 각 가구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 가지의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지형 연립주택입니다. 예전에는 빌라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우고 있는 게 단지형 연립주택입니다.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거주층은 4층 이하이며 바닥 면적은 660평방미터 초과로 건축하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한 개 층을 추가해서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연립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주거층은 4층 이하이며 바닥 면적은 660평방미터 이하로 건축하되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한 개 층을 추가해서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다세대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원룸형입니다.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14평방미터에서 50평방미터 규모의 주거 형태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세대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용도를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되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으며 어린이 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 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 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생활주택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알아볼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이 가능해 입주자의 주택청약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재당첨 제한 등의 번거로운 조건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서 전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서 발코니와 욕조 설치 등에 대한 제재가 없고요. 일반 주택과 비슷합니다. 또한 대체로 일반 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고 1인 가구인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직장인 등을 타겟으로 나온 주택이라 보통 주변 인프라가 좋고요. 역세권이나 도시지역을 끼고 있어서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많습니다. 해당 타겟군들이 살기에 좋고 그만큼 젊은 층의 월세 수요가 높은 편이라서 월세 수익을 세팅하기 위한 투자 목적으로 분양하기에 좋습니다. 세금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본래 취득세가 부과되는 조건이 80평방미터 이하 면적의 6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에는 1.1%만 적용되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매매 금액 조건만 신경 쓴다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60평방미터 이하 면적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1.1% 세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어서 많이들 선호하는 주택입니다.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혹은 전용면적 20평방미터 이하의 한 개 호실만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5호에 따라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은 단점인데요. 기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또한 놀이터나 경로당, 관리사무소 같은 편의시설을
법적으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편의시설이 필요한 세대는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법정 주차 대수 자체가 0.5에서 0.6대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할 때가 많고요. 도심에 지어져 주변 인프라는 좋지만 소음에 예민해질 수 있고 조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도 장점이지만 단점도 어느 정도 있기에 내 조건에 맞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나온 신문 기사인데요. 분양가 상한제에 아파트 발묶인 사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역습이란 기사를 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정부 통제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가 급격히 오르며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같은 단지 내 도시형 주택이 아파트 분양가를 웃도는 역전 현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영등포의 신길 AK 프루지오 도시형 생활주택에 청약 접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주로 49평방미터로 책정된 분양가는 8억 4,400만 원에서 8억 9,900만 원 선입니다. 지난해 분양된 영등포 자이르네와 비교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이르네의 경우 49평방미터 분양가가 5억 4,800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불과 1년 새 분양가가 60%가 뛴 셈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비쌌던 주택 10가구 중 8가구도 도시형 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이후 분양된 1,809개 주택의 분양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3.3평방미터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더샵 반포 리버파크로 무려 7,990만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분양된 인근 아파트 레미안 원베일리가 3.3평방미터당 분양가 5,280만 원보다 2,500만 원 이상 비쌉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파트 대비 상품성이 떨어짐에도 이 같은 기현상들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기사 내용을 통해 보듯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재당첨 제한도 없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 소유나 거주지 등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청약 접수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분양가가 아무리 저렴해도 잔금 대출이 어려워지는 만큼 신중하게 청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